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강 환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무역결제에 있어서 환음은 그것이 신용장이든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든 간에 환음이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환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약속음은 이제 채무자가 어떤 그 일정한 기간 이후에 채무 지급을 약속하는 이제 그런 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의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계약에서 채권자, 우리가 보통 어음 발행한다, 뭐 기업이 어음을 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대부분 어떤 어음이냐면 약속어음이에요, 그죠? 약속어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어음이란 것은 역으로 발행자는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조건 지급을 요구하는 어음을 우리가 환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어음은 발행인은 그러니까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인이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인수를 누가 하느냐, 인수, 지급인은 누구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인, 그 다음에 인수자, 그 다음에 지급인, 그 다음에 수취인, 뭐 이런 식으로 환음을 분류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걸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환음은 결국은 격지, 즉 무역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결제인데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어서 이 환음을 들고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가서 환음을 직접 제시하면서 자, 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때의 지급인은 당연히 바로 가져가서 돈 주세요 하면은 그때의 지급인은 수입자가 지급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게 할 바에야 환음을 발급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돈 주세요 이렇게 재촉하면 되는 거죠, 국내처럼. 그런데 이제 보통 격지 간에는 그렇게 가는 것을 대신해서 이것을 지급을 갖다가 촉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항상 은행이라든지 또는 그 수입자나 또는 수출자의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환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죠? 이런 이제 매체가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달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환음에 대한 금액을 제일 먼저 지급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지급하는 것이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환음을 지급하는 주체는 수입자라기보다는 수입자가 신용장을 연 은행, 그죠? 그 은행에서 결국 뭡니까? 대금 지급을 어느 정도 이제 보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0% 신용장이 대금 지급을 보정하는 것이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서 UCP 600이라는 이런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서 신용장의 하자가 없을 때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규칙상, 그죠? 규칙상 오프닝 뱅크가 지급인이 됩니다. 그죠? 환음의 지급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급인은 우리가 이제 드로이라고 하죠. 드로이라는데 드로이는 결국은 은행이 되는 거고요.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신용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DA나 DPA 해가지고 환음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인은 은행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수입자 자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음에 대해서는 자, 신용장을 사용할 때와 신용장 없이 추심할 때 이 이제 두 가지를 크래킹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사용할 때 하고 환음 지급인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용장 경우를 보면은 자, 환음 발행인은 수출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내고한다 이야기합니다. 내고한다 이야기는 신용장에서는 negotiation, 즉 서류를 매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서류를 매입하냐 하면은 내고은행,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매입은행이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고은행은 우리가 그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은행이 이제 은행연합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 서로 간에 정해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y bank입니다, any bank.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 가서 신용장의 내고를 요청해도 그거는 이제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은행이라면 그 신용장을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죠? 매입해 줘야 되죠. 대신에 그 신용장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매입하는 거죠. 그죠? 매입한다는 것은 서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이때 지급을 해줌으로써 받는 정서를 우리가 그것을 환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환음이란 것은 결국 발행자는 채권자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수출업자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이게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지급을 촉구하는 음이 바로 환음이죠. 이걸 원래는 수입업자에게 바로 뭡니까? 지급을 촉구해야 되는데 격제에 있다 보니까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환음을 갖다가 돈을 먼저 받고 환음을 넘겨주냐? 그 매입은행, 즉 negotiation bank죠. 그죠? 그 은행에서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을 때는 항상 발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환음입니다. 왜 환음을 발행합니다? 내가 수입업자에게 이거를 재촉하는 문서인데 이 문서를 바로 당신에게 주겠다 이거죠. 누구에게? 나한테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돈을 먼저 준 사람, 즉 내고은행에다가 주는 겁니다. 왜? 내고은행이 결국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내고은행은 돈을 줬다는 정표가 있어야 되고 내고은행 또한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돈을 받을 사람은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에게 즉 수출업자가 발행한 이 재촉 문서, 즉 지급을 촉구하는 이 문서인 환음을 결국 가지고 있어야지 뭡니까? 수입업자에게 내가 돈을 먼저 줬으니까 수입업자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세요. 이 환음이 바로 내가 돈을 수출업자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먼저 줬다는 정표입니다. 하고 내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결국은 수취인은 발행자, 즉 채권자가 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채권자는 내고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수취인은 결국 내고해준 은행이 나중에 환음 금액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취한 은행은 이 환음하고 서류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매입을 했다, 환음을 매입했다. 누구로부터? 발행자인 수출업자로부터 이 환음을 수입업자는 매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입한 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저쪽에 어디에다가 환음을 지불해야 될 자들에게 그것은 이제 보통 오프닝 뱅크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인수해야 될 사람은 수입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cceptance를 합니다. 그래서 acceptance를 이제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내가 당신이 먼저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인정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환음의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환음의 조건,
그 환음의 조건 중에 일람불어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람불어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서는 excited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어음이라는 것은 뭐 excite after 이렇게 excite after. 자, 여기서 cite란 말은 우리 무슨 뜻입니까? cite. 우리가 cite란 말 쓰죠. S-I-G-H-T. cite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죠? 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excite라는 것은 보고, 그러니까 보고, 그죠? 보고 바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즉시 지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음에다가 excite라고 되어 있으면은 보고, 그 다음에 뭐, 즉시 지급한다. 그죠? 뭐,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excite, 그 다음에, 보고, after 뭐, 30 days. 보고, 뭐, 30 days, 보고 30일 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nuisance, 기한부어입니다. 어떤 뭐냐면, 외상이다. 외상. 그죠? 외상인데, 중요한 것은 excite, 즉, acceptance를 해야 된다는 거죠. acceptance 해놓으면, 오늘 이거 환음을 결제하겠다는 확인을 갖다가 우리가 acceptance다 이렇게 합니다. acceptance라는 것에서 accept한다. 그러면 이제 환음에 의해 가지고 채무를 부담할 사람들, 그죠? 채무를 가진 수입업자는 환음이 은행을 통해서 오면은 이 환음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해야지 서류를 줍니다. 무슨 서류요? 수출 수입에서는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는 국경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만 바로 가져올 수 있죠. 트럭에 싣고 바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간 거래에서는 커스텀 라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관세선, 즉 관세지역, 즉 이 세관을 이야기합니다. 세관. 이 세관을 갖다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커스텀 라인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걸 우리가 보세라 그럽니다. 보세구역. 그래서 아직 세금이 지불되지 않는 물품, 즉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여기는 아직 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뭡니까? 물건들이 있는 거죠. 통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물건들이죠. 자, 근데 이제 물론 보세구역에는 통관을 하고 그냥 그 찾아가는 것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창고를 내고 거기 그대로 두고 있는 물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세구역이란 말 자체는 아직 세관의 커스텀 라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관이라 하면은 부두에 들어오자마자 부두 안으로 반입되지 못하고 부두에 있고 부두와 어떤 물리적인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커스텀 라인은 보세구역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단지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 물건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에 있어도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단지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구 주위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도 그렇지만 항구 주위에는 부두에서 배가 이렇게 오면은 일단 이제 그 부두의 크레인들이 우리가 부두에 가면 크게 이렇게 많이 서 있는 크레인들이 있죠. 이 크레인들이 물건을 내립니다. 그죠? 물건을 내려서 부두에 놓으면은 부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Y나 CFS랑 같이 이런 보세구역들이 있죠. 컨테이너 야드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건을 계속 놔둘 수가 없죠. 왜? 배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빨리빨리 통관이 된다면 작은 부두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작은 부두는 뭐 이렇게 뭐 배가 띄엄띄엄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배가 들어올 때까지 부두에 두고 있다가 화주들이 그걸 찾아서 나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배가 계속 들어오는 이런 부산항이나 이런 큰 부두들은 내리자마자 이거를 빨리 아직 그 세금이 정산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세 구역들이 있는 이제 양산이나 이런 주변 구역들로 이제 옮겨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한 번씩 타고 가 보면은 아주 큰 창고들이 줄지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 보세 창고들입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다가 충족시키면 보세 창고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물건을 갖다가 일단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커스텀 라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선이 아니다. 주상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면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이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없으면은 결국은 통관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화증권 같은 건데요. 이제 배에서 물건이 오면은 배에 물건을 실었다는 증표가 바로 Bill of Lading, 그러니까 선화증권입니다. 그죠? 이 선화증권이 있어야지만이 그 물건을 싣고 온 배회사에 가서 이제 이쪽에 수입업자가 저 물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한테 그냥 물건을 줍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권들을 받아야지만, 이런 다큐멘트를 받아야지만 수입업자는 뭡니까,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값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래, 물건값을 주겠다. 그걸 지금 바로 주겠다는 것은 assight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일단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after 30 days 하면 30일 후에 주겠다. after 60 days, 60일 후에 주겠다. 그걸 이제 뒤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할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약속을 해야지만이, 약속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계약서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음은 결국은 이제 수입업자가 돈을 지급할 자가 수출업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만기일이 due date가 있죠. due죠. tenor랍니다. tenor. 그러니까 만기일이 이제 그 지급이 된 거죠. 즉시 오자마자 바로 주는 만기일 때는 이걸 일람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이걸 nuisance라 연기해서 준다 이런 뜻이, 외상이다. 그럼 이런 이제 nuisance를 연기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물건을 팔 다음에 물건을 판 이윤으로 가지고 수출자에게 자기가 구입한 물건값을 그죠? 지급하겠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기한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성숙돼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잘 알고 수입업자를 믿을 때 이제 기한보험을 이제 발행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외상어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그죠? 그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음도 개인음이 있고 은행음이 있죠. 은행음은 은행이 발행한 어음입니다. 은행이 결국 뭐냐면은 지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죠. 은행이 지급해 주겠다. 그죠? 그런 의미 되겠고요. 그죠? 개인 어음은 갖다가 개인 회사나 일반 개인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죠.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 어음보다는 은행 어음이 조금 신뢰도가 이제 높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인은 신용장의 경우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니까 당연히 환음도 은행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C가 아닌 경우는 그다음에 은행이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결국 개인음이다. 이런 뜻이 개인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담보음하고 환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환음, 그 다음에 무담보음, 환음을 일종의 담보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ocumentary Bill of Exchange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와 같이 제출되어야지 제출되는 즉 서류와 같이 제출돼야지만이 효력을 갖는 어음, 그죠? 그건 뭐냐면은 선화증권, 즉 배에 실었다는 거, 그죠? 이런 운송 서류가 있어야지 이제 매매 대금하고 상품 대금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선화증권만 덜렁 가가지고 어음만 덜렁 주고 사인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수입업자가 그걸 왜 사인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상품 대금을 받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좋다. 내가 네가한테 돈 줄 돈 지금 확인해서 돈 줄 테니까 물건 보관증 다오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건 보관증과 항상 같이 결제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를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환음이다 이렇게 해서 환음이다. 그죠? 그 물건하고 같이 서류랑 같이 바꾸는 음을 우리가 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음만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자, 운임에 대해서 돈 주세요. 보험료 주세요. 수수료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수수료 줄 것이 있으면은, 수수료 받을 게 있으면, 보험료 받을 게 있으면, 운임 받을 거 있으면은 뭡니까? 달라고 재촉을 해야 됐죠? 이때 이제 운임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람들, 운임을 갖다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어음을 우리가, 이런 어음들은, 물건을 그 사람이 그냥, 청구만 받는 거죠. 그죠? 청구를 받는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른 어떤 물건 보관증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이거를 clean bill, 아무도 없어도 된다. 그래서 clean bill of exchang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환음, 이제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매매 기획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가 이 음을 내가 지급하는 이유가 어떤 서류상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 또는 이 음을 지급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거. 그래서 수입자가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수입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급해야 같이 제출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죠. 환음의 종류 중에 일람부음과 기한부음이 있다 했습니다. 일람부음을 이제 사이트 빌이라는 사이트 빌 보자마자 주는 거죠. 그래서 적시 대금을 결제하고 보통 이제 음에는 at site라는 이제 at site 보자마자 일람하자 본 적시 확인 적시 돈을 준다. 그죠? 그 다음에 기한부음은 연지급 조건이다. 연기됐다. 지급이 연기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걸 갖다 이제, usens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usense. 그죠? 그래서 우리가 usense bill이다. 일정 기간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 음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신뢰가 쌓여서 수출업자가 대금이 제시되는 적시에 돈을 지급받는 게, 자, 대금을 제시되는 적시에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서류를 주고, 통관에 필요한 모든 그 사람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적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시적시라는 것은 뭘 제시한다는 것은 환음을 제시하면서, 수입업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시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시적시라는 것은 그러면 서로 교환한다는 거죠. 그죠? 서류와 돈을 교환한다. 그죠? 교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람부음이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빌이라고 그러고요. 기한부음은 자, 일단은 음에 돈을 줄 것을 확인해라. 네가 돈 줄 게 있다는 걸 확인해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을 인수라 합니다. acceptance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다음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확인증 받았고, 확인증 일종의 계약서죠. 받고 이제 당신이 돈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줍니다. 그죠? 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서류를 다 넘겨주죠. 그죠? 그걸 우리가 기한부음이다. 그래서 기한부음은 수입업자가 원재료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판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값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출업자에게 이제 자기가 산 물건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역을 이제 좀 하다가 무역이란 것이 결국은 자기 돈이 없어도 수출할 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무역은 돈 한 푼 없어도 과장 좀 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하고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합시다. 계약을 개설하면 우선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산 중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6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적
총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누는 게 뭐 1인당 국민 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소득이란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팔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해외 물건 판 사람을 제일 대우를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해외 물건 판 돈으로 우리 각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월급 주고 그 월급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내에 소비하니까 내수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수출을 한 기업들의 그 어떤 열매를 그냥 따먹는 거죠. 그죠? 일종의 따먹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면은 결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이고요. 돈을 못 벌면은 그만큼 월급도 충분히 못 주는 거고 고용도 충분히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그럼 내수는 당연히 침체되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수출이다. 수출과 수입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 기업보다 수출 기업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딱 따오면 일단 수출이 따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한 그 뭡니까? 나라와 한다. 그러면 수출 무역 수출입은행에서 수출 무역으로 수출하다가 떼이는 돈도 수출 보험으로 커버해 줍니다. 90%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금융이라 해가지고 수출하면은 각각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또 대부를 해주고요. 나중에 배울 신용장 종류 중에서도요. 또 수출이 조금 하다가 이제 신용이 쌓이면 서로 간에 신용장을 여는 사람도 신용장이란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 설명 들으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장이란 것이 파는 사람이 물건을 확실히 받을 것이 혹시 못 받을 수 있나 염려되니까 나중에 확실히 물건을 실었다는 증서를 받고 결국은 물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었다는 게 확인만 서로가 믿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물건 반드시 실을 거다 한다면은 어차피 줄 돈입니다. 그 사람이 내고 하면은 수출업자가 은행 가서 내고 하면 어차피 그 순간 은행에서 먼저 주는데요.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좀 더 잘 만들고 앞으로의 관계를 봐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입업자가 수출업자가 돈이 필요하면은 아직 선적 전이라도 내가 연 신용장에서 먼저 은행 당신들이 먼저 돈을 주세요 하는 이런 신용장이 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수출업자는 내 수출하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돈을 조금 원자재 여기서 사고 이렇게 또 다른 원자재도 국내에서 좀 사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1억 연 거 중에서 어차피 내가 이제 선적하면 돈 받을 거니까 지금 한 3, 40만 원 먼저 조금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수입 신용장을 열 때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신용장을 열어줍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수출업자가 와서 저 3천만 원 먼저 결제해 주세요 하면 3천만 원 먼저 결제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신용장만 열어져 있으면 나라에서 도와주죠. 그 다음에 수출하다가 떼여도 돈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뭐만 하면 됩니까? 계약만 따오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계약만 따오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내수 사업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여러분들 수완이 좋으면은 동업자를 구해가지고 또는 엔젤 펀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출은 만약에 자기 계약서 하나 신용장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명부지라도 가가지고 초면에 일면식이 없더라도 가서 은행에 가서 요구하면은 정부가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가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물론 또 좀 안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큰 소리로 주장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도 다 돼 있습니다. 요즘에. 그거 안 해주면 국가가 정말 그건 도리를 안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과 같은 통상을 전공한 사람들, 무역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나라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역을 전공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무비자라 해갖고 그냥
필요하면 휴가 때 공항에만 가면 나갈 수 있죠. 뭐 코로나 전에. 근데 옛날에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똑같아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다는 게 외교관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 직원이 되려면 그 상사가 그때는 이제 그 뭐 굉장히 이제 종합무역업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허가 내기 힘듭니다. 지금 종합건설업 같은 거죠. 일종의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고 단종 즉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전체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허고요. 그 다음에 단종은 그 안에서 뭐 창문, 뭐 시멘트,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타일, 그 다음에 뭐 도배, 뭐 이런 거 있죠. 사시.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무역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합무역 상사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학과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뭐 끝발 날렸죠. 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랭킹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 오면 큰 벼슬 했다고 생각해요. 외국 가냐 하면서 외국 가면 사람을 외국 나간다 이러면 사람을 달리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게 스튜어디스들 그죠? 스튜어디스들은 외국에 막 나가 스튜어디스가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죠? 여자들 직업으로서는 언제든지 나간다 외국에 그럼 나갔다 오면서 옛날에는 조금 허술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막 사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크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는 따로 있죠. 검사도 안 받고 요즘 검사 받나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하다가 밀수하다가 많이 또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뭐 가져오면 집에 가면 온갖 외국 물품 그 다 밀수품이죠 사실은 신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뭐 그 사람들 그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특권이라 생각했고 그것도 당연히 또 그렇다고 서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배 타고 나간 사람들 그죠? 외항선 선원들 그 다음에 이제 외항선을 모는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학교 그럴 때는 뭐 서울대학 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죠. 그게 나와가지고 뭐 정말 선장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요. 뭐 그렇게 했어요. 한때 잘 이제 뭐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나왔나.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을 안 벌어오면은 정말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하고 통상하나 하는 사람들이 무역 통상 우리말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도 젊은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그럼 영어도 못하는 사람 영어 좀 외국말 한다 이러면 전부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신기하게 전부 다. 그리고 뭐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특별한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 와가지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옛날에 한때 100억 달러 수출해가지고 그죠? 100억 불 수출해가지고 100억 불면 10억이 100억 불 수출했죠. 그러니까 100억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00억 1조 10조네 10조 그죠? 100억 그죠? 1000억 10배 그죠? 그다음 1조 10조네 10조 수출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때 100억 불 막 달성했다고 1970년대만 야단을 찍었습니다 그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비약적으로 이제 됐죠. 근데 하여튼 다 그런 것이 이제 무역에서 오는 그죠?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있잖아요. 내수 기업을 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겠고 또는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취직문이 요즘 너무나 이제 힘들어져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이런 디프레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창업이나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분야다. 만약에 우리가 창업을 갖다가 뭐 창업도 일종의 취업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요. 겁먹지 말고. 그래서 창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자기가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아시겠죠? 왜냐하면 무역은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함으로써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무역계약론, 그 다음에 무역결제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그죠?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자신만만하게, 이거 뭐 결제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결제하면 되구나. 계약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계약하면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통상이 또 어떻게 되냐면 통상론, 그죠? FTA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조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쫙 무장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무역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 조금 이제 했고. 그래서, 이런 거다. 기한부음이다. 그래서 이제 기한부음 이야기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유선스 같은 경우 이제 이야기죠. 그 이제 수입업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수출업자가 신용장만 열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그 근본적인 원천은 뭡니까? 물건 만들어 보내면 되죠. 물건 만들 돈 없다. 그러면 이제 신용장 개설할 때 수입업자님, 내가 일단 요 신용장은 내가 1억 한도에서 선적 전에도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신용장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가 보고 이 사람 지금까지 잘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도 잘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입업자가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신용장 액수 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장도 있다 했죠, 내가. 그러면 내가 은행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갈 필요 없죠. 은행은 물론 가야죠. 은행 가서 은행이 주는데 은행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그렇게, 수출업자가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헷갈리게 해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은행은 당연히 줘야죠. 은행 주라는데 수출업자가 돈 줄 사람이. 응?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준다 하죠. 처음에. 그럼 뭐죠? 처음에 그걸 하면은 신용장만 있어도 신용장 그 자체로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용장 그 자체로 가지고 또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에서 안 해준다. 그럼 또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수출입은행도 있고 이런 은행에 가가지고 그죠? 그 은행 가서 또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하면 해야죠. 그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이걸 또 스포트, 왜냐면 그게 무역을 안 하면은 속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 굶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쌀을 10가마 생산을 해요, 아버지가. 그럼 쌀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계속 밥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으려 해도 불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 해도 솥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쌀을 또 만들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또 삽도 있어야 되고, 농약도 있어야 되고. 그럼 다 쌀 팔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쌀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서 팔 수 있는 거 10가마 중에서 3가마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 4살 살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내수는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기는 내가 그러면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그럼 팔아야 됩니까? 남의 동네 가야 된다는 그 남의 동네가 바로 뭡니까? 해외고 무역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남의 동네 간다는데 자비도 안 주고 여러 가지 가서 만약에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가 쌀 팔 거 있으면은 쌀 사가기로 했는데 그 쌀 농사 지을 때까지 드는 비용 아버지가 좀 주세요 하면 그거 줘야죠. 그럼 안 준다 이러면 뭡니까? 안 준다 하면은 결국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국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금을 못 거두니까 국가 재정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가려면 세금으로 기업이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무역금융을 해서라도 그러면 또 뛰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믿지 못할 나라들로 수출해가지고 뛰었다. 그럼 뛰었다 땡 퇴장 그럼 니는 아웃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을 뛰었다. 1억 줘요. 왜 1억 줍니까? 자, 1억을 한 번 할 때 1억을 띄었지만 이 사람이 살려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100번을 해보세요. 그럼 100억이잖아요. 어? 그럼 국가로서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한번 땡 됐는데 난 모른다. 내가 니 땡 됐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니한테 돈 주노? 그게 낫습니까? 계속 살려가지고 100억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받아가는 게 낫지. 어?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세금은 향후에 뭡니까? 1억보다는 훨씬 1억 지금 돈 물려준 거, 돈 보조해준 것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떼여도 돈을 줍니다. 떼인 거 얼마 떼였냐? 얼마 떼였냐? 너 보험 들으라. 그러면 너 위험한데 하구나. 보험 들으라. 보험 들면은 떼인 거 돈 줘. 돈 줍니다. 그죠? 그 돈 주는 이유 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한보험, 그래서 이제 무역이란 것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말 믿으세요. 저는 한 25년 동안 제조하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한부음의 만기일은 after sight입니다. after sight, sight는 일람하면 본 후에 얼마다. 그죠? after date. 그럼 after date는 일부입니다. 그죠? 며칠 이후부터 30일.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 기간이 틀립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일람불이란 거는 after sight죠. 그죠? 본 후에 그다음에 일본은 after days. 자, 며칠부터 그냥 after 그다음에 date가 나오겠죠. April 1st 4월 1일부터 30 days. 그다음 30일이라는 것은 하면 5월 1일이 되겠죠. 그죠? 그럼 5월 1일이 되면은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다. 5월 1일. 그죠? 자, 근데 일람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after 30 day라 합시다. 30일 후인데, 특정 자, 일부 후, 즉, after April 1st, 또는 after 1st April, 30 days라면은, 4월 1일부터 30일이라면, 자, 이 환음이 수입자에 가서 acceptance 인수될 때까지 가는 기간 있죠. 가는 기간이 며칠 걸리든 간에 어쨌든 한 달 후에 오늘부터 한 달 후에는 무조건 돈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훨씬 유리하죠. 일람무란 것은 일단 그 사람한테 도착한 후에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음이 늦게 도착했다 하십니다. 수출업자가 보냈는데 이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코로나 있고 태풍 치고 이래가지고 늦게 갔다. 그러면 그 받은 후부터 한 달이니까 훨씬 특정 날짜부터 일부 after date보단 after sight가 훨씬 날짜는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확정일 on the fixed date는 이건 그냥 며칠날 달라 이런 거죠. 며칠날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확정일. 그 확정일은 일부 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확정일. 어떤, on fixed date. 그죠? on fixed date. 특정일. 그죠? 이렇게 특정일을 갖다가 fixed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일람 후 정기 지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음이 직업인은 이제 드로이죠. 드로인에서 이 직업인은 환음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환음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인데 이 직업인이 이제 신용장일 때는 드로이가 오프닝 뱅크가 되고요. 즉 환음이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죠. 왜냐하면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직업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신용장을 열 때,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한 사람, 애플리컨트로부터 담보를 받아 놓습니다. 은행이 이제, 또는 신용이 있으면 신용으로 해주고요. 하여튼, 신용장을 연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은 대부를 내는 거랑 같습니다. 즉, 대출을 내는 거랑 같습니다. 대출을 우리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으로 내든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일단 담보를 받아 놓습니다. 그죠? 담보를 받아 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뛸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보 받는 걸 디포짓이라 합니다. 디포짓을 해놓고 자기 은행에다 그러면 또 신용장 열래 나중에 우리 상세히 배웁니다. 얼마 열 거야? 1억 원이요. 그럼 1억 갖다 놔. 우리 통장에 넣어놔. 그 통장에 1억을 디포짓 해놓고 이것은 이제 신용장 프로세스 끝날 때까지 못 찾아갑니다. 알겠죠? 결국 이제 환원을 갖다가 acceptance 인수함으로써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유순수 기관이 지급할 때 은행이 그 자기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해줘 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급인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신용장에 있어서는 누가 은행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6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